예. 예. 아이고, 잠시 방송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잠시 중단되었었는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까 하시던 말씀이 이제 안철수 후보를 돕기 위해서 참여를 해보니까 안철수를 지지하는 그 지역 조직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이런 말씀을 좀 하시다가 전달이 됐는데요. 그거 이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뭐 참여하셨던 분들의 이제 좀 공통점이랄까요? 그거는 이제 어쨌든 그 새누리당이나 이제 민주당이나 이런 기성 정치 체제, 정당 체제에 일단 마음을 좀 두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공통점이었던 건데, 그렇지만 이제 그 상당히 그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부류가 그래도 성향상 이제 새누리당에 대한 선호가 이제 높으신 분들이 있고 민주당에 대한 선호가 높으신 분들이 있고 그 사이에 또 좀 뭐 아주 양비론적인 그러니까 뭐 결국 뭐 완전히 새로운 건 없다 이런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가 관련해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도 이제 자신의 성향을 뭐 경제는 진보지만 뭐 안보는 보수다 또는 뭐 온건한 진보와 뭐 합리적인 보수가 이제 결합된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강준만 교수 같은 경우 책에서 보니까 뭐 그걸 바이컨셉츄얼리즘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어려운 말이네.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지지자들 구성도 이제 그런 성향이 좀 이질적인 성향이 같이 이제 안철수 씨를 이제 매개로 이렇게 이제 결합이 되는, 그리고 그것은 일단 기성 정치 질서에 대한 어떤 이런 그걸 좀 뭔가 좀 타개해 나가려는 어떤 그런 의지 뭐 이런 걸 이게 이제 공통점인데, 지구상을 보면 이제 지역의 포럼들은 일단 포럼이다 보니까 일단 교수 지방에 계시는 이제 교수님들이 주축이고 그분들은 뭐 정치를 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응원 좀 해주니까 도와주겠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 중에는 그 교수님들 중에서도 이제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이제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근데 그분들은 좀 소수고 대부분은 그냥 어떤 뭐 안철수 선상에 우리 어떤 직업적인 어떤 정치만 포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 안철수와 같은 어떤 그런 어떤 시대적 소명하에서 뭔가 우리 나라 문제. 좋습니다. 그 말씀 중에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경제는 진보, 안보는 뭐 보수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때 진보니 보수니 하는 것은 현재 우리 현재 한국 사회에서 진보라고 되어 있는 또는 보수라고 되어 있는 바에서 진보 보수지, 이게 원래부터 진보 보수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어떤 저널리즘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의 진보 보수죠. 선거 정치에서. 그렇게 본다면 이게 저도 안철수의 힘이라는 강준만 교수의 책을 보고 상당히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구도 자체의 변화가 이제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 그럼 한번 흔들어서 재편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의지, 이런 게 있는 지식인들이 많이 참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안철수 현상의 에도 유효 기간이 있다 이런 얘기를 여기 진보의 파산 우리 내신 책에서 그런 얘기도 해놨는데, 안철수 현상의 유효 기간이 뭐 얼마나 될 거라고 봅니까? 앞으로 몇 년이나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안철수 현상은 이제 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이제 공감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안철수 의원을 아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카리스마적인 어떤 지도자로 확신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수는 안철수 현상, 팬덤 현상 속에 있는 그 팬들의 마음을 일단은 기성 정치에 대한 어떤 반감, 그러니까 어떤 특히 이제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 사실 거의 치유될 수 없는 그 불만이 이제 반사적으로 돼 있는 게 더 오히려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을 확신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믿어보고 기대해보고 예. 싶은 심리가 강하다라고 보기 그 말씀 때문에.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요. 저도 사실 그 참 아직도 이렇게 딱 그 실체를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실감으로 느끼지는 못하겠는데 며칠 전에 경남에 있는 창원에 있는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같은 강시신데 그래 이제 그분이 이야기가 민주당 탈당했대요 자기가. 그래서 아니 굉장히 민주당 그 굉장히 여성 그 당원이세요. 그래서 아니 그 강 사장께서 탈당하시면 어떡하냐고 내가 그랬더니 이제 더 기대할 게 없다 탈당했다 그러면서 혹시 안철수 뭔가 신당 같은 거 만들어지면 저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근데 이분이 이제 저는 이분의 마음이 그럼 뭐냐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그 잘은 모르겠는데 안철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언을 한 다음 날 국립묘지를 갔잖아요. 네. 현충원이라 하죠. 요즘. 갔는데 그날 이제 흔히 야권 후보들은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 묘 방문하고 뭐 이렇게 보통 참배하고 그러는데 그분은 이제 김대중 묘뿐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묘도 이제 그때 참배를 했잖아요. 그죠? 안철수 후보가. 그거를 이제 그게 보도가 되니까 이분이 페이스북에다가 문재인과 조금 다르네 이렇게 딱 한마디 문재인과 조금 다르네 점점점 이렇게 딱 해놓으셨더라고요. 이분이 이걸 다르네 뭔가 지지한다는 말인지 찬성한다는 말인지 아닌지 그건 명확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좀 다르네 이러더라고. 이번에 탈당하는 걸 보고 이 양반이 뭔가 그런 데서 뭔가 좀 다른 점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좀 불만이 문재인 후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의 행태나 이런 것에서 어떤 한계를 느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조금 통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그 참 안철수의 새 정치라는 게 참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시중에 농담 중에 뭐 박근혜의 창조경제도 알 수 없고 김정은의 속마음도 알 수가 없고 김정은 왜 저러는지 뭐 도저히 알 수가 없고 거기다가 뭐 안철수의 새 정치도 참 알기 어렵다고 그러던데 한 번만 더 이렇게 새 정치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뭡니까 이거? 그래서 이제 새 정치가 과연 뭐냐? 뭐 저는 그러니까 새 정치가 과연 뭐냐라는 그 질문 내지는 그 문제 수정이 과연 올바를까 이제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지금의 기존의 정치가 뭔가 바뀌어가는 것이 새 정치로 한다면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이 기존의 정치를 바꿀 수 있을까? 기존 정치는 뭐가 문제일까? 이런 게 오히려 더 저는 적당한 질문 같은데 제가 보다 새 정치를 이제 안철수 의원께서 이제 계속 그러니까 대선 캠프 이제 시절부터 이렇게 강조를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새 정치가 과연 뭐냐? 당시 말하는 새 정치가 뭐냐? 라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또 직답을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그런 민생 정치다. 뭐 어떤 진영 논리를 벗어나는 정치다. 기득권을 뭔가 그 타파하는 그런 어떤 정치다. 뭐 여러 번 계속 그에 대한 정직한 이제 답을 하시기 위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이제 문제는 풀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새 정치가 뭐냐에 대해서 뭔가 정직한 어떤 답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우리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큰 틀에서 지금 기존의 어떤 우리 정치 질서가 왜 문제고 이게 우리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이런 시민들 얼마나 이제 힘들게 하고 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럼 제가 이해하는 거는 어떨까요? 저는 사실 뭐 한국 정치가 좀 선진국의 정치처럼 사회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두고 자든 우든 뭐
또 진보든 보수든 아니면 여든 야든 이렇게 이렇게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경쟁도 하는 이런 좀 그게 어떤 정상적인 정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사회 경제 정책. 응? 네. 근데 사회 경제 정책이 중심이 안 되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국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가 조금 이렇게 물론 그것도 다루고 있지만 그걸 이렇게 좀 논의하다가는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뭔가 다른 뭐 넌 친일파냐 뭐 넌 친일파의 후손이냐 너는 뭐 무슨 뭐 독재냐 또는 아니면 뭐 너는 뭐 좌빨 뭐 종북이냐 뭐 친북이냐 이렇게 서로 어떤 한쪽은 친미 한쪽은 친북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의 그것을 벗어나는 게 새정치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그것도 좀 해당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부가 그래서 그 이제 저뭐그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먼저 이제 여기는 새정치를 해 나간다는 게 어떤 이런 국민의 어떤 삶의 문제, 그러니까 국민의 삶의 질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사회 경제적인 어떤 변화의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것과 관련된 우리 사회 갈등을 다시 정치적으로 이걸 의제화하는 이런 것들이 새정치의 분명히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하고 조금 좀 결이 다른 얘기로, 그러니까 새정치를 아주 의원이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경제의 어떤 혁신이나 어떤 복지 국가나 경제 민주화 이런 것은 그러니까 결국 정치 변화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저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또 이제 어떤 이런 이념의 대립이나 이런 걸 이제 어떤 사회 경제적인 어떤 이런 방향과 관련된 이걸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실제로 경제 민주화든 복지 국가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정치 과정에서 어떻게 잘 해낼 건가라는 정치 고유의 문제를 정치 뭐 행태라든지 방식 이런 그렇죠. 것도 구조나 좀 행태나 좀 문화나 달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안 다뤄왔고 사실은 뭐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이제 어떤 그런데 아니 지식인도, 제가 말씀 좀 잘해서 미안한데요. 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로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너는 뭐 종북이다 친북이다 너는 또 친일이다 친미다 이렇게 그래서 뭐 너는 뭐 도덕적으로 내가 니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막 깔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행태가 좀 그렇게 갔던 거고 순전히 사회 경제 정책만 갖고 논하게 되면은 자연히 그거는 이 방식이나 이런 것도 다 바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좀 있는 건데요. 근데 뭐 실제 정치는 저는 그렇게는 잘 안 된다고 봅니다. 아 그래.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일반 우리 이제 시민들은 이제 뭐 아니 그리고 아니 조금만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박터지게 싸워도 그 싸움에 대해서 박수를 보낼 거라 이거죠 오히려. 물론 그렇죠. 근데 자기들 삶에 별 상관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뭐 이렇게 싸우는 데 대해서 싫어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정치라는 게 이제 사실 사회 경제적인 이슈, 그러니까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이슈들은 뭐 청이도 천차만별일 거고 뭐 무수하게 존재를 하겠죠. 그 중에 이제 특정한 뭐 지금 요즘도 이제 통상임금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되는데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거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대중의 어떤 마음의 흐름, 그러니까 민심의 흐름 속에서 이제 그런 걸 포착되는 게 있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정치인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이제 끌어내는 또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게 되는데 물론 그게 바람직한데 그 모든 이슈를 마치 이제 학자들 내지 어떤 이런 정책 전문가들이 다루듯이 토론한 이걸 정치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치라는 거는 결국은 뭐 그런 게 그러니까 갈등의 규모를 크게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작은 수많은 갈등들 중에서 그것도 크게 구획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정치만이 할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대중이 이제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일단 이제 선거 과정에서 투표를 통해 선택을 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야기를 저걸 더 나갔어요. 시간의 제한도 있고 하니까 이 책을 내셨는데요. 이 책
네. 어떤 분들하고 같이 내신 겁니까? 여기 보니까 새물결 포럼 운영위원 분들이 여러분 같이 책을 네. 쓰신 것으로 되어 네. 있습니다. 새물결 포럼은 어떤 모임입니까? 새물길 포럼은 뭐 저랑 이제 네. 비슷한 그러니까 이제 30대 후반 뭐 네. 40대 3, 40대들이 축이 돼.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정치나 우리 사회의 어떤 이런 새로운 어떤 변화를 이제 네.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어떤 그런 공론장애 하나고요. 예. 네. 새물결 포럼은 그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새정치랄까 아니면 야권 재편이랄지 아니면 한국의 정당 구도의 변화를 좀 바라는 분들이 그렇죠. 여의 모임이라고 볼 그래서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네. 그것도 그래서, 그 중에서 예. 전문직이나 지식인들 예. 예. 모임이다. 예. 그러면은 이 그 새물결 포럼이 생각하는 야권 재편의 방향이라 할까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책에서 보니까 결국 그 정당 구조를 바꾸려면은 이러이러한 그 방식이 있다. 새로 신당을 만들어서 기존의 야권 정당들하고 어떻게 뭐 하든지 아니면 주도권 어떻게 잡든지 하는 그런 여러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전망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새물결 포럼이 어떤 하나의 그 단순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고, 예. 새물결 포럼 뭐 크게 보면은 그 새물결 포럼 내에도 이제 두 가지의 논의가 이제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외적인 어떤 충격을 통해서 기성 정당 체제의 어떤 이제 개편을 이뤄내야 된다라는 견해가 좀 다수고, 그렇지 않고 역시 그럴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주체 세력이 지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네. 기존의 어떤 민주당이나 이런 어떤 야권을 좀 내적인 어떤 혁신을 통해서 뭔가 현재 정당 체제를 좀 더 건전하게 만드는 것, 좀 더 건강하게 네.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이제 어떤 예. 방법의 문제겠고요. 예. 목표는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목표는 어쨌든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 질서가 좀 내용적으로나 형태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겠다. 바뀌어야 된다. 또 이제 야권을 특히 야권을 재편해야 되겠다. 그렇죠. 네. 예. 야권을 재편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야당이 만들어져서 다음번에는 정권 교체도 이루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라고 대체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야권 재편이 사실 그 언제 그 지방선거 지난번 이제 지방선거 총선 있을 때 네네. 그때 한번 이제 사실 이루어진 거죠. 맞아. 그때 뭐 저기 문성근 씨 그렇죠. 예. 등이 예. 하던 100만 민당 뭐 그렇죠. 하였어요. 예. 민주통합당이 이제 만드신 게 기존의 그 민주당이랑 이제 예. 뭐 통합과 혁신 뭐 혁신과 통합인가 네. 거기에서 민주통합당으로 만들어지는 한쪽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근데 뭐 묘하게 그런 이런 거 시간 지나고 나면 그뭐 흐지부지 돼버려요. 예. 왜 그래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쨌든 그 야권 내에서 크게는 두 축이 형성이 됐던 맑은 물을 거고. 조금 예. 타도 뭐 결국 시간만 조금 흐르면 또 그 흐린 물 그대로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이제 결국은 이번에 질적으로 이름도 민주당으로 다시 원상 복귀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야권 재편도 사실은 새로운 정치를 그렇죠. 해보겠다라는 이제 그렇죠. 사실은 포괄적으로 이제 그런 네.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실패한 거죠. 실패했다고 보시면. 예. 그러니까 문성근 씨도 탈당을 하고. 문성근 씨 탈당과는 뭐 관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 문성근 씨 입장에서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실패했으니까 예. 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예. 예, 저는 그쪽에는 크게 예. 그래서 말씀인데요. 예. 그래서 또 뭐 해도 또 그런 거 아니냐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는 충분히 있고 또 그것도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이제 정치라는 게 이제 하나의 의지 실현이기도 하고 또 운명을 거부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뭐 막스 베버도 그런 걸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도전을 이제 해야 되고 그 도전하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일종의 시대적인 국민의 아니겠는가. 요구이기도 하다. 그게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그
지금 있지도 않은 어떤 가상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이만큼 예. 높은 것을 이제 그런 예. 것을 예. 그런 것을 뭐 바로 100% 반영한 건 아니겠지만 예. 좀 반영. 그럼 이제 이 마무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서 야권의 재편이 결국은 이제 목표인데 질적으로 하더는 또 2004년에 미국의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후에 재편에 성공해서 다음번 선거에서는 오바마가 당선이 되고 집권을 하고 또 그것도 오바마는 실제로 뭐 말하자면 불과 뭡니까 그 링컨 대통령 시절이니까 한 100년 넘어 됐습니까? 100 몇십 년 됐습니까? 그 때만 해도 노예였던 네, 예. 흑인 출신이 부인도 흑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런 어떤 굉장한 획기적인 큰 변화를 이끌어냈는데요. 그런 2004년 대선 패배 이후에 민주당의 혁신에서 어떤 교훈을 이끌어내자 이런 취지의 이야기도 좀 쓰실 텐데요. 그것도 어떤 그 있는데, 여지를 이야기하시면 그거는 이제 결국 그 2004년 대선이라는 게 이제 저기도 좀 우리의 2012년 대선하고 이제 야권 입장에서 보면 비슷하다. 좀 데자뷰 현상 같은 걸 느낄 수가 있죠. 네. 이제 질 수 없는 예. 선거라든지 뭐 기타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게 이제 2004년 대선이 이제 이 부시 대통령이 이제 아들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이 두 번째 이제 집권하는 그렇죠. 그 때의 이제 대선이거든요. 그때 이제 미국 민주당에서 이제 존 케리 후보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존 케리 후보 전에 이제 진 하워드 진이라는 이제 이 신임 이제 그 버뮤다주 지사 했던 분이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강력하게 이제 이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소위 이제 안철수 현상이나 우리 노무현 현상과 비슷한 그런 것도 좀 일어나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어쨌든 그게 이제 어느 시점에서 적절하게 이제 꺾이고 그렇게 하면 존 케리 후보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2004년 대선에서 존 케리 후보는 미국 민주당의 주류 엘리트를 이제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주류 엘리트층이라고 해서 이제 무조건 뭐 나쁘다기보다는 그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그걸 대표하는 것과 다른 어떤 존 케리 모습을 보여내든지 아니면 존 케리 아닌 다른 사람, 하워드 진 같은 사람을 이렇게 강하게 끌어올리는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을 강력하게 혁신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그래서 2004년은 어떻게 해도 부시 대통령한테 이기 어려웠다. 이렇게 보는 것. 마찬가지로 이번 문재인 후보도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류층을 이제 대표하는 거고. 그래서 문재인 후보 같은 그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제 그 후보가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되는 과정이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강동원 선생의 입장은 좀 분명해졌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현재 한국 민주당의 주류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변화를 하는 과정이 있다라면 뭐 저기 책에도 예, 있지만 그래서 민주당의 주류를 그 막강한 주류를 그래서 앞으로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도 그렇고 뭐 안철수 아니었던 신당을 꿈꾸는 사람들도 어쨌든 미래를 놓고 이제 경쟁을 지금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